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말고는 그냥 집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정치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도 좀 많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귀여운 친구가 노래 녹음하고 이런 과정들도 보고 노래 부르는 것도 봤는데 보고 있어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막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모습 자체가 되게 귀여우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스러움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매력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끔씩은 너무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을 할 때 너무 직선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건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상 속에서 짧게 스치고 이렇게 만나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소통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좀 더 큰 차원으로 보면 어떤 일을 좀 처리함에 있어서 일을 똑바로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장점을 더 많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서툴고 그럴지라도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라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마인드가 크게 벗어나거나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전에 스치듯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아해질 때는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그 일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왠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더 왠지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시야를 확장해서 보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은 어떨까,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은 어떨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왠지 그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뒤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이 더 좀 측은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젊으셨을 때는 우리의 우주고 전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키도 좀 작아지시고 그 뭐라고 할지 체격 자체가 왜소해졌다고 느낄 때 왠지 좀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생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업을 짓지 않고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덕을 쌓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이제 막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때는 답답해 오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차원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살아온 세월들이 다 녹록지는 않고 진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런 업의 굴레는 참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좋은 부분들이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노래 들었는데 되게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상큼한 노래더라고요. 또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런 메시지도 그런 제작 과정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 이런 마음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뭐 그렇게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노래도 만들고 뭐 신나는 노래도 만들고 우리가 다 화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들도 만든다면 우리가 좀 더 노래가 주는 그 감동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 막 그 노랫말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나거든요. 진짜 막 막 그래서 그게 막 쌓이면 막 엉엉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듯이 그렇게도 만들고 또 막 엄청 행복해지게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재능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재능들이 또 여러분들만 가진 재능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그 부르는 사람마다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각자가 가진 그런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재능들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능 프로나 이런 걸 봐도 진행도 되게 매끄럽게 하고 또 같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가면 그런 거 봐도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먹은 마음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솔직한 거, 그 다음에 진심과 사랑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 진심과 사랑의 가치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성장 배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큰 틀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담으면 이 우주가 다 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때때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조금 더 이해의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해서도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또 측은한 마음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어떤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또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고 또 내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아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잘 지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집중을 하고 그냥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마음대로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게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상대한테 안 좋은 말 하고,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피드백을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 사랑들이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들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더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쉬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강단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일들은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너무 마음도 착하고 막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상처받고 치이고 이런 걸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신 막 싸워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거는 제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넓은 차원에서는 이해가 더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해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진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상처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극적으로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진짜 죽음, 서로 그런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족 관계라고 해도 좋은 인연이 아니어서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족도 그냥 혈연이나 이렇게는 만났지만, 또 어떤 면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내가 서야 되는 면에서는 그냥 남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친구도 다르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르고, 결혼을 하면 그냥 이미 이제 그 그룹 안에서 그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남인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잘 살아가고 있기만 해도 그냥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기대려고 하거나 너무 바라거나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냥 내가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친구는 나 자신이니까,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나는 내가 나를 믿잖아. 그리고 나는 당당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응원하잖아.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잖아.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소중한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존감 높게 생각하고 살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스럽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쁘면 예쁘다,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잘하면 잘한다, 축하하면 축하한다, 이렇게 다 표현하면 뒤에서 말하고 그럴 것들이 있나? 저는 이렇게 그냥 투명하게 다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억눌리지 않아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명교류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 안에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딱 혼내는 말을 하거나 그래도 내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한 거는 내가 잘못한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랑이 없어, 아예 사랑이 없고 막 뭐라고 하기만 해, 그러면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튕겨내잖아요.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게,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잘못될 때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각자 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강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청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래? 라던가. 근데 굳이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뭐 그건 아니다 반대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마음에 상대방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부러워서 그런 내가 못된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내가 누구를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누구의 단점을 자꾸 잡아내고 지적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잔소리하고 하는 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서로서로 우리의 만남이 그냥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만났을 때 나의 시간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데 굳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서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좋지 않은 에너지를 보낼 텐데 뭐하러 만나서 내 에너지 낭비하고 저 사람 에너지 낭비하고 아깝게 시간 버리고 또 만나서 차 마시고 밥값 내는 이 비용 아깝게 만들고 또 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다 소모되는 에너지를 쓰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라도 제가 배울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나 영상을 찾아볼 때도 좀 유익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진짜 막 보기만 해도 해맑게 행복해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거나 웃음도 많고 되게 막 개구쟁이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엉뚱하고 막 이런 사차원 캐릭터 좋아해요. 저도 좀 엉뚱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하면 재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밝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웃고 밝고 막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웃음이 많고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데 거기다가 더 잘 웃기까지 하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예쁘게 이렇게 화분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예쁜 꽃처럼 그렇게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모든 순간들은 처음이고 마지막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우리 삶이 끝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내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우리 생을 끝마치게 된다면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들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선물처럼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주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 막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막 되게 막 설레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레인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어도 그냥 밥 먹고 손잡고 뭐 그냥 뭐 숲 같은데 산책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막 좋아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산책만 해도 엄청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 좋겠다 막 이런 막 상상하면 되게 신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좋은 생각하면서 보내면 그냥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만날 수 있다고 맨날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원래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으로 초대해서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손잡고 산책도 하고 밥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홍차. 당신은 홍차에 레몬 한 조각을 넣고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쌉싸름한 맛을 좋아했지. 단순히 그 차이뿐. 늦은 3월생인 봄의 언저리에서 꽃들이 작년의 날짜들을 계산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제 막 봄눈을 뜬 겨울 잠쥐에 대해 말했고 나는 인도에서 겨울을 나는 흰 꼬리딱새를 이야기했지. 흰 꼬리딱새가 뭔지 모르겠다. 인도에서는 새들이 힌디어로 지저긴다고 쿠시쿠시하고 아무도 모르는 신비의 시간 같은 건 없었지. 다만 늦눈에 옷마다 뺨이 언 꽃나무 아래서 뜨거운 홍차를 마시며 당신은 둘이서 바닷가로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번개가 쳤던 날 우리 이마를 따라다니던 비를 이야기하고 나는 까비쿠시 까비감이라는 인도 영화에 대해 말했지.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만가 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이. 언젠가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새들이 날개로 하루를 성스럽게 하는 시간, 다르질링 홍차를 마시며 당신이 내게 슬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슬픔을 듣기도 했다는 것, 어느 생에선가 한 번은 그랬었다는 것을 기억하겠지. 당신 몸에 난 흉터를 만지는 것을 내가 좋아했었다는 것을. 흉터가 있다는 것은 상처를 견뎌냈다는 것. 노랑지박이 우는 아침 당신은 잠든 척하며 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아주 잠들어 버리겠지. 그저 당신의 찻잔에 남은 레몬 한 조각과 내 빈 찻잔에 떨어지는 꽃잎 하나, 단순히 그 차이뿐. 그리고는 이내 우리의 찻잔에서 나비가 날아올라 꽃나무들 속으로 들어가겠지. 날짜 계산을 잘못해 늦게 온 봄을 따끔하게 혼내는 찔레나무와 늦은 3월생의 봄눈 속으로. 고무 방문. 누군가 당신의 집 앞으로 상처 입은 곰 한 마리를 데려왔다. 당신은 놀라긴 했지만 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 가슴에 난 금음달 모양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지치고 혼란스러운 곰은 침대에 쓰러져 누울 것이다. 큰 곰 별자리에서 떨어진 검은 별똥별처럼 겨울잠에 아주 갇힌 영혼처럼 당신은 죽을 끓이고 강에서 연어를 잡아올 것이다. 이제 곰은 당신의 본신과 같아졌으므로 곰이 곧 당신 자신이므로 곰은 거리낌 없이 밤마다 당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상처가 아물면 곰을 내보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곰이 그 넓은 배로 침대를 독차지하고 회색 그림자로 집안을 지배할 테니까. 당신의 친절에 익숙해진 곰은 언제까지나 나가기를 거부할 것이다. 발톱으로 감정을 핥히려 들지도 모른다. 고무 팔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야만 한다. 문을 잠그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야 한다. 작별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러지 않으면 이 회전하는 행성에서 당신은 곰과 함께 평생을 한 집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어느 날 당신의 집 앞에 가슴을 깊이 베인 곰 한 마리가 찾아올 것이다. 큰 곰 별자리에서 떨어진 슬픔이라는 이름은 덩치 큰 회색 곰이.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 인사 읽어드릴게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끝까지 찾아내는 끈질김을 말합니다. 오래 간다는 말은 그 일의 본질에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바라는 것에 다가가 그 일을 이루고 맙니다. 가정의 위대함. 삶의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픔을 위로받고 슬픔을 씻어내며 희망을 만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회복되면 결국 이기고 건강해집니다. 가족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자녀를 보는 기쁨은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세계이며 영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보는 눈빛 하나로 우리는 타인에게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만큼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먼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자 위대함입니다. 먼저 결심하라. 다음은 마하트마 간디의 결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결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불의에 극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이런 결심이 섰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중심이 서면 방법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약점 효과.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는 긴장하지만 약점에는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너그럽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하지만 약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재능보다 약점이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약점도 있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충실한 하루. 행복은 충실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충실함이 하루하루 지속되어 인생이 되면 죽음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에 충실했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은 결국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충실했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행복감이 피어오르면 나는 하루에 충실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험.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험난합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대부분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지속적인 것을 주어야 합니다. 당장에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계속 주면 그는 물고기만 기다리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우리 삶의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요청대로 살고 싶은 이상과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간극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간극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뚫을 수도 넘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춥니다.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장벽을 쓰다듬기도 하고 그 앞을 쓸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벽을 사랑함으로 장벽을 넘어섭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 행복론 읽어드릴게요.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은 불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덧없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이다. 덧없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불교 수행자들은 자기 존재의 덧없음에 대해 명상을 한다. 그것은 삶이란 보잘것없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상이다. 이런 사색과 더불어 인간은 하찮은 존재이며 영적으로 해방되고 고통과 끊임없는 환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수행자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탈을 위한 영적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수행자는 더 깊은 차원에서 덧없음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모든 현상을 덧없는 성질에 대해 명상하면서 현상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처럼 덧없음에 대한 명상이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덧없음에 대한 명상과 이해가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덧없음을 변화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 불교적인 것이든 서양적인 것이든 한 가지 사실은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고통을 더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을 단념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곤 한다. 과거의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하거나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잃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이상하게 뒤틀 것이다.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삶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침으로써 얻는 더욱 실제적인 혜택이 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느 아기 엄마가 내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소아과 의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 아기가 이상해요. 아이의 입에 뭔가가 꽉 찬 것 같아요. 아이 혀가 튀어나와요. 아이가 자꾸 혀를 밖으로 내밀어요. 계속해서요. 뭔가 밖으로 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 입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아기를 간단히 살펴본 뒤에 의사는 그녀에게 확신을 갖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자기 몸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고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 아기는 단지 자기 혀를 발견한 것 뿐입니다. 마가렛은 31살의 여기자다. 그녀가 겪은 일은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고민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과거를 잊고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혼자서 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 나는 그녀에게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부부 이혼에 대해선 좋게 말해야 할 것 같군요. 부부 사이에 큰 싸움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과 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지요. 우리에겐 남자아이가 하나 있지만 아이는 우리의 이혼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 나는 아이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기로 합의했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제 질문은 무엇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됐느냐는 겁니다. 여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점점 낭만적인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 느꼈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바빠서 마치 서로 생활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 상담을 몇 번 받아본 적도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우린 한 집에서 같이 지냈지만 마치 오빠와 동생 사이 같았어요. 사랑하는 느낌도 없고 우리가 진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우리 둘 다 동의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거든요. 두 차례 상담을 통해 그녀의 문제를 대충 파악한 뒤 우리는 간단한 심리치료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 치료는 그녀의 불안감을 줄이고 최근에 생긴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지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치료를 잘 받아들여서 별 어려움 없이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갔다. 마가렛과 그녀의 남편은 분명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열정이 식은 것을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개 부부관계에서 처음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 두 사람은 심하게 두려워하고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는다. 어쩌면 두 사람은 올바른 짝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짝이 과거에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의견의 불일치도 생긴다. 예를 들면 자신은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피곤해하고 자신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배우자는 관심도 안 보이거나 늘 바쁘기만 하다. 또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두 사람이 서로 멀어져만 가는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상황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양의 책을 쏟아놓고 다양한 해설서는 열정과 낭만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해준다. 그들은 낭만에 다시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낭만적인 시간을 가장 먼저 갖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칭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때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의 종말을 고하기 전 변화의 조짐을 눈치챘을 때 우리가 가장 해볼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검토해보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해 되도록 많이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젖먹이 아기에게서 어린아이로 그리고 성인에서 노인으로 성장한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겪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자연스러운 발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부관계 또한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며 일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부부관계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모든 부부관계 속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친밀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육체적, 감정적, 지적인 친근감이다. 육체적인 접촉을 하고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은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때로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줄어드는 대신 감정적인 친밀감이 커질 수도 있다. 때로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싶을 때도 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민감하게 의식한다면 처음에는 정열적인 관계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열이 식은 뒤에도 걱정하고 화를 내는 대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모습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애정은 과거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욱 큰 만족을 줄 것이다. 우리는 배우자를 든든한 동료처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친밀한 행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데스몬드 모리스는
인간 존재가 친밀함을 바라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다음 3단계를 반복해서 거친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중한 지혜 한 줄 읽어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생각보다 낫다.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그런 점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실천을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꿈과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 그 모습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다. 빛깔은 아름다우나 향기 없는 조화처럼 말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라.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라. 그에게 받을 생각을 말고 줄 생각을 하라. 그리고 주되 그에게 다시 받기를 바라지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고 맑은 웃음을 선사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어라.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나의 땀을 남에게 제공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기뻐하고 고마워한다. 그것을 볼 때 당신도 기쁘고 즐거워진다.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당신은 하겠다는 마음은 당신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지혜롭게 즐겨라.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고난이 있다. 그 최초의 고비를 두려워 말라. 첫 고비를 넘으면 그보다 일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능숙한 선장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에 반항하지 않으며 절망하지도 않는다. 항상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 최후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서 활로를 열려고 한다. 여기에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다. 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일 뿐이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삶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수단이지 돈의 축적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금주의 시대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돈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누가 어떻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행복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삶은 버려야 한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정직은 그대에게 주어진 백지수표다. 어떤 직업이나 장사든지 어느 정도 정직을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무 믿음을 잃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지나친 자랑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다. 자신의 친구와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친구들이 자신에게 친구들의 자랑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에는 마구 자랑을 늘어놓아서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지나칠 정도로 자랑을 일삼는 일은 인간관계에 있어 어색함을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쾌감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누구든지 자화자찬을 지나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자랑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무지 속에서 얻은 행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파니샤드 중에 이런 글이 있다. 무지 속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당한 지식인이라거나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하면서 영영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된다. 마치 눈먼 장님들은 역시 눈먼 다른 장님이 인도하여 영영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단점만을 보지 마라. 누구든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만을 보기에 불행에 빠진다. 자신이 조금만 마음을 돌려먹으면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도 오늘도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해지려거든 자신에게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라. 단점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단점에는 민감하고 자신의 장점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특출한 장점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가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실천하는 행동이 남보다 뛰어나다. 많은 사람들이 단점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뤄 그것을 가꾸지도 빛내지도 못하기에 대부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사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 정말 잘 살았다, 대견하다, 사랑해 이런 말 해주세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 다 이루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상생의 인연들을 이루면서 꼭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